나가고 왜 나만?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 자, 한 번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 자, 한 번은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1화 2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한 번은 다 본 책, 그 문장 왼쪽에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12번째 줄. 벌써 있어? 벌써 여기야? 집중을 안 하고. 이거. 아, 이거 혜민이 안 되겠네. 한번 잘 봤다 그렇게. 야, 방심하지 마. 나한테 언제 우리처럼 될 줄 몰라? 야, 너무 저주를 한다. 저 어때서요? 저 왜요? 왜 우리처럼 해야 돼? 진짜. 왜 우리처럼? 우리에 너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니야. 자기 너 정도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진짜. 그럼 진짜 철단 나는 거다 정말. 나보다. 아, 혜민이 막 울면서 막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그럴 수 있어 이제야. 너처럼 되면 안 내 되지. 연기한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울어요. F예요, 선생님. 애기 래프. 제 집가서 울어요. 아니. 진짜로. 우는 거 눈물 셀까 찍어서 울어요. 나 영재가 우는 거 상상이 안 되는데. 저 되게 잘 울어요. 아 그래요? 울보예요, 울보. 다음. 자, 한 번은 다음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해요. 번역한 사기를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의 사기 한 질 주었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한 세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는 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질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탐을 교배하는 것이었다. 잡지다 편지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루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로 답살기 마련이었다.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 더미를 헐어갔다. 장근,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었다.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의 경우에 속하였다. 하루는 왼쪽에다가 1화 3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귓꿈맞게도 뜻 나와있죠? 네, 촌스럽게도 붕어니 매기니 하고 민물고기나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 그냥 술집 정도로 오시면 됩니다. 나는 한내를 떠나니 여기서 말하는 한내가 이 사람이 자랐던 대천을 말해요. 한내를 떠난 일에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여기여서 새삼스럽게 해감대가 엮고 싫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개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뿌려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이제 빼내야 좀 이렇게 그 바닥 비린내가 좀 덜 납니다. 예,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해감내가 엮고 싫었으나 그는 흙탕리도 아니고 시궁리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을 모르죠? 한울탈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이게 뭘까요? 원. 동그라미. 뭐? 사발통도. 그러면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사발통 오는 거지 왜 나오지? 박입니다. 흥부가 박타잖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톱으로 하는 거야. 아, 박을 톱으로 썰고 있는 거예요. 박입니다. 근데 이 한울탈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작아요. 그러니까 박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이제 파서 뭐 이제 끓여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거 껍질을 가지고 뭐를 만들죠? 펌킨. 네? 펌킨을 만들어요? 그 머리 쓰는 거. 머리 깨는 거. 머리 깨는 그냥 거. 바가지로 하면 되지. 아, 머리 바가지. 빼는 거라고 하는 건 뭐야? 바가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한울탈이는 작아요. 그러니까 속이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바가지로 쓰기도 조금 크게 너무 작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박이랑 비슷하고 좀 있어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것을 허울저는 한울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속담 뭐가 있을까요? 겉만 볼 때는 겉은 뭐 괜찮고 번지르르한데 선우. 사실은 실속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속담 있잖아. 매운 거 아니에요? 많은데. 맞아. 그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셔서 먹을 수가 없는 그림. 그림에 동그라미. 그게 네? 아니. 이거 많은데 너무 셔가지고. 빛. 아, 빛 좋은. 빛 좋은 살 거.
살구가 아니고 게살구. 계산. 빛 좋은 게살구. 게살구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주란다. 그 살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맛있겠다고 먹으면 너무 쉬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채꾼형내가 나서 어디 먹겠나? 그러니까 하수구 냄새가 나서 이거 못 먹겠다. 이까지 냄새가 못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취미도 별 웅두까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먼. 내가 사뭇 맞득잖아 했더니 유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데서 사는 고기가 하꾸라이 보다면 맛이 나서 하꾸라이가 뭐라고 써있습니까? 외래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민물고기가 외래종보다 맛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유자의 대사이긴 한데 어떤 말이 사용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가 사용이 됐죠? 이렇게 사투리가 사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친근한 느낌이 줍니다. 아, 좋습니다. 친근감 부여하고요. 또요. 토속적인 정감을 주죠. 또요.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이 사투리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문제 하나로 나오진 않습니다.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올 정도급입니다. 하면서 그날사 말고 이런 말 좀 처음 들어보죠. 그날이야말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날이야말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럼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건데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라나? 그런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해서 이제 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고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놓았다. 자, 뭐 뒤에다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도 뭘 잘못했을 것 같아요, 충사가? 바닥을 시멘트로 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러면 그 물이 흡수도 안 되고 물고기들이 시멘트는 몸에 안 좋아요. 맞습니다. 시멘트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을 다 뺀 다음에 그거를 뭐 타일로 바르든지 뭔가 처리를 해야 물고기가 상관이 없는데 이 물고기를 넣으니까 시멘트 독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게 됩니다. 시멘트는 독이 있어요? 아, 시멘트 독성이 있죠. 사람 만지면 안 좋아요? 아니, 만지는 걸로 그러진 않지만 그 시멘트에 우리가 만약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아니 거기서 수영을 하거나 하면 우리는 병 걸리죠. 여러분 그 똥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똥 이렇게 수세식이 아닐 때는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독이 오르고 막 피부병 걸리고. 왜냐면 옛날에는 니네 혹시 푸세식이라고 본 적 없냐? 봤어요. 그 밑에 막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애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지금도 더럽고 딸딸. 지금은 빠질 수도 없잖아. 지금 변기에 빠진다는 거 발만 살짝 들어갈 수 있어도 빠져서 죽거나 뭐 쓸려가거나 이러진 않잖아. 옛날에 그랬어. 뭐 어쨌든 간에. 자, 비단잉어대로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보다 탄성을 자아나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흙인을 떴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유자입니다. 유자는 견눈질로 약간 흘깃흘깃 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밑줄합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30밖에 몸값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게 70년대를 배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60년대 말에 공무원 월급은 한 달에 얼마였을까요? 물론 뭐 다 다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30만원? 20만원? 언제요? 60년대 말 3만원. 3만원?
60년 전이. 물론 공모도 직급이 다 다르지만 아, 15,000원이었어요. 저번에 많이 주신 것 저 같아요. 말해줘.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15,000원 정도 되는 월급의 몇씩 돼요. 이 물고기가. 정말 비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치면 얼마? 1,000만 원? 읽어볼게요. 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한테 그려. 내가 물어봤다. 네모하세요. 마리당 80만원. 와, 진짜 비싸죠. 지금도 80만원 비싸잖아요. 한 마리에 80만원이면. 근데 이 당시 70년대 80만원이면 선생님은 70년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짜장면, 물론 쫄면으로 만든 짜장면이기 때문에 정식 짜장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떡꼬치는 얼마였을까요? 20원. 50원이었어요. 떡볶이, 쌀떡볶이 7개 100원입니다. 와. 옛날에 그랬어요. 대단해. 여러분들 그 과자가 100원. 와. 과자가 100원이고 진짜 비싼 아이스크림 300원. 그거 진짜 최고급이야, 최고급. 거의 지금 뭐예요? 지금의 하겐다즈. 와, 대박. 진짜 비싼 거야. 3배 비싸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라고 치면 3,000원짜리 먹는 거라고 보면 돼. 진짜 옛날에는 물가가 그때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땡 그랬지. 그때는 100원짜리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그랬었는데 벌써 이 100원만을 외치던 어린이가 이렇게 커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자, 마리당 80만원입니다. 정말 비싸죠? 그러면 총수가 사온 거잖아. 총수가 허영심이 있어. 돈이면 다 된다. 허영심. 그 다음에 사치스러워.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거잖아. 물질, 만능주. 뭐 어디 갔어요? 그 마리당 80만원. 그럼 지금 이 부분하고요. 누구하고 반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유자. 그렇죠? 유자의 인간됨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하는 값이었다. 그럼 빨리 계산해봐 얘들아. 지금 이 사람 월급 얼마입니까? 다음 10년 4개월이니까 34. 3년 4개월이 34라고요? 36에다가 40. 그러면 2만 원. 월급 2만원. 2만원인데 물고기 한 마리가 80만원. 이게 뭐야? 웬 놈이 이거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라면 그려. 어느 정도의 물고기냐면 베토넨 벤또 앞에 자, 베토넨 벤또 하고서 각진가로. 일단 벤또가 뭐니? 베토맨. 벤또가 뭐야? 베토넨. 얘는 또. 아, 잘 모르는구나. 도시락의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벤또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안 쓰죠. 그래서 베토넨 벤또, 이게 베토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베토벤 벤또라나 내란을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또 각진가로 하세요. 차에 코 풀고 싶어. 되게 좋아하네. 자, 이거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명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명만. 되게 좋아하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각진가로친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언어 유희. 그렇죠. 근데 언어 유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동음 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베토벤 벤토는 동음 이어가 아니죠. 베토벤이랑 같은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비슷한 소리가 나잖아요. 좋지? 아, 도치도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건 뭐냐면 발음에 유사성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생이라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좀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음이어는 아닙니다.
비슷한 발음이 나죠. 베토벤을 베토넨 벤토, 차이콥스키를 차이코 풀고 싶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장난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여기에 맞춰 춤을 춘다는 거야. 여러분들 베토벤하고 딱 떠올리는 교향곡이 뭐가 있어요? 사악장.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름이 뭐지? 뭐 예를 들면 뭐 월광 소나타라든가 운명 교향곡이라든가 이거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음악을 딱 틀어주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 빰빰빰빰 이렇게 가는 거야. 빰빰빰빰. 그럼 차이콥스키는 차이콥스키는 유명한 거 뭐가 있죠?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가 백조의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해주세요. 볼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음악을 맞아 춤을 춘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그래서 비싼 거야. 엘리제를 위해. 그럼 이제 물고기가 후진을 하죠. 띠리리리리 후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보시면 차이콥스키 나라 뭐라나 틀어주고 그에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곡이니께 딴따라 세모해. 원래 여러분 딴따라는 무엇을 비하하는 말입니까? 피자는 사람? 아니야 무슨 딴따라고 딴따리지 그건 딴따리고 딴따라 몰라요? 저희 비하는 말 잘 안 써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니네가 안 써도 멍청한? 연예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 딴따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물고기도 꼬랑지. 자, 꼬랑지 세모하세요. 꼬랑지는 꽁지를 낮추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대사를 보니까 갑진가로 친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왔고요. 세모 친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왔어요. 꼬랑지는 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중에서 처음 봤구만. 지금 이 말투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하는 말투입니까? 비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대사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악과 풍자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악과 풍자는 사실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굳이 차이점을 고른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해악은 일단 뭐예요? 해악은 뭐냐 비꼬는 대상을 나쁘게 말하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거는 풍자예요. 풍자는 어떤 대상을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게 풍자고요. 원래 해악은 어떤 대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는 웃음을 해악이라고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한마디로 이제 비꼬는 웃음이다.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보시면 이 총수가 겉보기에는 막 사람이 돈도 많고 막 이러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단이거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꽹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곱불이 들었던 게이네요. 곱불이 뭐예요? 감기. 감기죠. 감기 들었나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물고기가 감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죽었는지 알아. 그 시멘트 독성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감기 걸렸다고 약간 모르는 척을 하죠. 밑줄 하세요. 유자는 불어. 거짓으로 딴청을 하였다. 왜 자꾸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유자가 누구예요? 네?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쪽. 오른쪽. 여기 그림에서요. 보시면 여기 안경 쓴 사람이 총수예요. 화를 내고 있어. 총수가. 뭐라고요? 총수가 화를 내고 있어. 네, 읽어보시면 나와요. 화를 여기 내고. 있는 사람이 유자예요. 네. 자, 그래서 총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형이 전해된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가 상해서 그야에서 덕세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래니께 여러 가지더라 객구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조시도 안 좋았다라는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다가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여러분 블루스라고 알죠? 블루스 추매한 종류죠. 블루스 그냥 지루박도 추매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르스도 추고 지루박도 추고 이런 춤을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으니까 과로에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고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돌일수록 새끼돌 세모 세모 치고 다 비속어입니다 지금 새끼돌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받아봐. 자 말투가 어떻죠? 이것도 피하죠. 네, 비꼬는 거죠? 비꼬는 말투를 하고 있고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수의 허영심을 풍조하고 있는 거야.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렸으려니 하면서도 불어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배참으로 라는 말은 화풀이를 다른 데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원인이 뭔지 알면서도 다른 쪽에 원인이 있는 척, 자꾸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또 그를 치매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억세.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네 번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걔 비누를 대강 긁어서 된장기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 2-3통 다져놓고 멀국 이 멀국이 이제 국물을 말해요. 국물도 좀 있게 지져서 한 곱부들 쉬겠지요. 받아보세요. 곱부가 뭘까요? 응? 한글에? 이게 일본식 영어인데요. 우리가 빵꾸는 일본식이고 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니 영어로 홀. 아니 빵꾸 가스. 뭐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래 영어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어 단어를 일본 애들이 다르게 발음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 발음을 가져와서 빵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펑크입니다. 그럼 빠꾸는 뭘까요? 빠꾸. 백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온 게 많아요. 왜 웃어? 빵꾸가 펑크라는 게 너무 웃겨서요. 빠꾸가 왜 펑크예요? 아니 빠꾸는 백이라고. 빵꾸가 빵꾸. 아 빵꾸요. 네. 니가 쓰러하기도. 되게 좋아한다. 아, 영재는 참 순수한 것 같아. 빵꾸가 그 방구를 센 방을 발음한 줄 알았어요. 자, 이 곱부가 뭐냐면요. 아, 요겁니다. 네. 컵. 이 일본 애들이 받침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프 이런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곱부가 된 거예요. 커프. 그럼 일본 애들은 맥주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루라고 해요. 오 뭐야? 이게 비잖아, 비. 그 르잖아, 비루. 그래서 맥주를 비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음이 이제 와서 이제 곱부라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꺽쇠친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얘는 다 알아. 총수가 속상한 거 다 알아. 알면서 모르는 척. 자, 총수의
속상한 심정을 알면서도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해학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 좀 개그적인 소재가 있다는 거죠.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 뭘 이걸 찍어. 치워야 치워. 무엇이 어쩌고 어째? 왜요?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화가 그냥 하늘까지 쏟아가지고 붙져지를 못하였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붙져지를 못하는 게 뭔 말일까? 어쩌지 못한다. 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를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달리 처리할 방법도 어쩌는 감슈. 사실 그렇잖아. 뭐 어떻게 죽었는데 먹어야지. 그래서 참 능청스러워요 사람이. 자 능청스럽고 또 어떤 단어 쓰면 되겠습니까? 얇다. 태연합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달리 처리할 방법도 어쩌는가며.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 한 말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어떤 말을 좀 더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총수는 앞에 꺽쇠.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자 해봤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져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받아봐. 내가 어떤 회사의 회장이야.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근데 저 아래 것들이랑 내가 말다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권력. 권력이란 표현보다 자존심. 내가 저런 애들하고는 그냥 상종을 안 하지. 그러니까 맞는데 그 뭐를 중시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그냥 계급. 시위. 이거 다 맞는데 대면. 열정? 체면을 중시하는.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애들이랑 하면 내 체면만 깎이는 거야. 어디서 저런 것들이랑 내가 얘기를 해? 막 이런 거죠. 숨결이 웬만큼 부르자 피너저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두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세모. 자, 비소가 나왔죠?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어떠세요?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직원들 월급을 코딱지만큼 주는 거야.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하잖아. 직원들에게는 인색하면서도 물고기를 위하는 총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로남불. 마치 물고기라는 생명은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되게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실 뒤로는 직원들 복지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거야.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걸 뭐라 그랬지? 이거 우리 파수꾼 같은 거 하면서 말했는데 그 총장이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중인격. 이중인격이란 말은 국어 시간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오 진짜요? 네, 한 번도 이중인격 말 쓰지 않아요. 왜? 인성? 왜 해? 위선. 위선이죠. 이 국어 시간에 필기하지 않는 것 중에도 대표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착하다라는 말을 국어 시간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하다. 왜 이런- 착하다는 말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필기할 때 이 사람의 성격 착하다 이렇게 쓴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 교과서 그 여기 중에 막 이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라 착하다는 말.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 보면 한 번도 착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선하다라고요. 선한 마음씨를 지녔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통 선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착한 마음이라고 잘 안 해요. 왜안 그래요? 나도 몰라. 국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국어랑 단어를 내가 세종대왕의 아닙니다. 세종대왕 글자를 만들었지 국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대대손손 내려온 아이들이 만들었을 거야. 아니야. 글자를 만드신 거지 우리 말을 만드신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죠? 말을 누가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가 없지. 영어 같은 거 할까? 영어도 누가 만든지 모르는데 어떤 언어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쌤이 만드신 거 아니야? 한국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비밀이에요? 너희만 알고 있어야 돼. 영상 이거 비공개하겠다. 알겠지? 영어 하나 찍혔는데요? 비공개합니다. 아, 서진이만 보게. 저도 몰래요. 인터넷인가? 왜? 주변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왜? 오늘 하루 너무 재밌어서 자기들 한번 보려고요. 내가 볼 때는 말만 저렇게 안 볼걸? 3시간짜리로 이거 업로딩 하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오늘 안에 아마 밤 늦게는 올릴 거예요 아마 12시 넘어서나 올라갈 거예요. 아니야, 내일 보내주세요.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아니, 링크를 보내주세요. 네. 꼭 그래야 돼요? 네. 단톡방에 보내시면.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아니 왜? 보지도 않을 거잖아. 복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알았어. 어차피 뭐 서진이 봐야 되니까 서진이가 볼지 모르겠다. 서진아 안 보고 나 너 조회수 보니? 안 돼.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걸 공개로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도 누가 봤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일부 공개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냥 안 본 거야. 수업 시간에 그걸로 애들 상담을. 그런데 나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공개로 올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땅에 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이 내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구독자가 보고 싶다. 몇 명이세요? 예? 이거 말하면 깜짝 놀랄 텐데. 17명 그 여러분 4K란 말 있죠. 4K. 네. 네? 4명. 42명인가? 야, 그 내가 헷갈리네. 유튜브 구독자랑 인스타 팔로워랑 비슷해가지고 우수영 둘 다 40대. 예? 우수영 TV 아세요? 우수영 우수영 TV? 하나 더 일체적인데 들어본 것 같은데 우수영 TV. TV. 영화쌤 아들 유튜브인데 진짜 귀여워요. 쌤 구독해. 진짜? 근데 구독했다가 계속 취소돼요. 근데요. 맞아요 취소. 그럼 그냥 구독 안 하고 그냥 오수영 TV? 네. 그래? 진짜 귀여워요. 막. 그래? 스케줄이 바빠요 먹방도 찍고 장학금도 찍고.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우리 애는 좀 커서 그 시기를 좀 넘어간 것 같아. 네. 몇 세신 한살 차이나. 몇 살? 아니야, 2살 차이나. 중2야. 중2예요? 와, 어디? 합치겠다. 약간 집에 안 들어올 시기긴 해. 근데 우리 애는 착해. 저도 집에서 ENFP. 저 살게요. 어? 저도 ENFP였어요. 근데 약속까지 살아보니까 T로 바뀌었어요. 중2에 ENFP는 딱 촬영대 전성기 시절인데 진짜. 우리 애 어떡해. 나 진짜 망했어. 중2 때 진짜 날뛰고 다녔는데 망했어. 내가 모르는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는. 지금 많이 사그라든 거예요 그냥 걱정스러워, 진짜. 영장도 안 나오고 났어. 초등학교 때. 재밌고 초등학교 때 수명 없고 놀고 다니고. 근데 우리 애는 수업 시간에 떠들진 않아요. 나대서 그러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진 않고 나대. 학교에서 또 모르시는 자기 혼자 다 얘기하고 막. 나 발표 막. 나 아니야. 나 처음 봤네. 근데 발표도 손 들고는 안 해. 그냥 그러네. 혼자 말하는 거 있지. 나 진짜 잘하네. 그런 걸 많이 해. 내가 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 틀리면 약간 좀 그런. 그 애들 앞에서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말아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그래. 그냥 알아도 알면 손 들고 발표를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말이 그냥 나 튀어나오는 그럼 거지. 뭐라 해요, 일단? 알겠어, 아빠 이래요? 아니지. 뭐 그렇게 알겠어 아빠라고 하는 거 어딨어. 뭐라고 해요? 하고 그냥 지 할 일 하는 거지. 반말 쓰다가 아빠 나는 반말. 나는 원래 존댓말하기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존댓말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우리 아내가 반말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보다 좀 세거든. 쌤, 이- 3위세요, 3위? 우리 집에서 네. 2위죠. 그래요? 어디 내가 3위야 내가 그럼 이 집안의 가장인데. 5위인데. 에?
우리 아빠 그럼 안 오이 돼. 강아지. 왜 오이야? 네? 할머니 계셔? 아니요, 강아지 기억나요? 야, 그건 안 좀, 아버지가 강아지만도 못한 거야? 좀 심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심했다. 이거 폐륜 아니야, 폐륜? 아빠도 인정했어. 그러면 맞네요. 예.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5등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는 2등입니다. 3등이 우리 애예요. 저는 꼴등입니다. 네, 안 물어봤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냐? 내가 물은 말이었다. 어떻기는 뭐가 어때요?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그려.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실은 말종인디. 자, 어디가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맛대가리 세모하세요. 어때가리가 비보였어요? 예, 비속어죠. 맛이라는 것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국산용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하고 해금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얘까지 나오라고 했던겨.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이거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하교용 수명차 운전 수명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석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이거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름 공가사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뭐라고는 해도 자르진 않아요. 그는 하루아피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따르고 싶었다.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자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도 있었지만 턱주가리에서 뭐 하세요? 너무 추워요. 네? 빨리 가야지. 이제 아, 끝나. 선생님 설명. 다 끝나는데 지금. 자, 그는 총수가 밑줄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선생님 숙제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배우. 진짜 못하네. 아, 그러니까 너무 일정 걸렸어. 말이 왜 말투가 너무 무서워. 인정하는 게 있으면 열려서 아니야, 제이슨. 맞아. 이게. 자, 이거 봐주세요. 맞아. 여러분들의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 지문 모음집입니다. 누구요? 쌤 이거 이제 안 갖고 와도 돼요? 어려죠. 네. 그냥 책으로 만드셨네요, 이번에는. 아, 여기 저희 말고 수업 안 와요 여기서? 하겠죠. 아, 여기다 놓고 가려고요? 아니 이거. 안 돼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무거운데. 자, 여러분들 이 숙제는 선생님이 단톡방에 어디를 하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문예술 2번, 3번을 하면 되는데 네, 올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숙제를 미리 보내셔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목요일 밤 11시까지 답을 보내주시는데 자세한 건 단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